자, 이어서 2장 전기기기의 2장 동기기로 가봅니다. 동기기. 동기기는 이제 역시 여기도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이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이렇게 생산하죠. 여기 가운데 계자를 돌리게 됩니다. 계자.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전기자를 두어서 이쪽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두는 거죠. 코일을 감아두게 되면 점이니까 나오겠네요. 또 여기 크로스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코일을 감은 상태에서 이 전기자 속에 이런 전자석, 즉 계자를 둬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극수가 두 개니까 이극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이런 정연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동기발전기는 속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하고 NS 싱크로너스를 따서 S 이렇게 쓰게 됩니다. 즉 속도와 주파수가 일정한 회전기예요. 우리나라는 60Hz를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속도와 주파수가 일정한 회전기를 동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동기발전기 원리로 이렇게 가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상을 만들기 위해서 A와 A' 나오고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코일을 감아주는 거죠. 코일을. 또 B와 B' 여기도 나오고 얘가 들어가네요. 노트니까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감아주고, 얘도 이렇게 코일들을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감아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계자를 돌려주게 되면 3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A와 A' 이렇게 있으면 A에서 선을 하나 이렇게 꺼내고요. 또 여기 B에서도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 C에서도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3상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B의 맞은편에 있는 B', C의 맞은편에 있는 쪽 여기 C', A 맞은편에 있는 A' 이것을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연결하고, 즉 얘랑 얘랑 연결하고 또 이것과 C'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전에 배웠던 Y결선입니다. Y결선. 이렇게 해서 발전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나오는 파, 3상의 파를 우리가 보면 이런 파형이 A, B, C 이렇게 만들어져서 3상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상에서 A에서 하나 꺼내고 또 여기 한 상이죠. B에서 하나 꺼내고 한 상, C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모아서 한 점을 이렇게 묶어준 것, 이걸 우리가 중성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에 Y결선 배웠던 대로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 그래서 VP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전압이 하나, 둘, 세 개의 상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선간전압 이렇게도 잴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VL 이렇게 표현했었고, 이때 Y결선에서 상전압과 선간전압 사이는 선간전압이 여기 상전압 이렇게 두 개를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두 배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얼마였습니까? 얘는 루트 얼마? 루트 3이었죠. 루트 3. 루트 3 VP 이렇게 됐죠. 루트 3 VP입니다. 루트 3배.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였던 이렇게 Y결선을 통해서 이렇게 3상의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20도 차이 나는 이런 관계가 있었죠. Y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Y결선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상전압보다 이 선간전압이 아까 루트 3배 컸었죠. 루트 3배 크고,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에 대비해서 상전압, 즉 적은 발전을 가지고도 높은 전압, 루트 3배한 전압을 쓸 수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전압을 만들어도 큰 전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선의 열화, 절연 이런 문제에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3고조파 순환 전류가 방지가 되고요. 여기 전류가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점이라고 그랬죠. 중성점을 접지해서 고장 검출 이런 것들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지금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력, 특히 이 발전기의 동기 발전기의 특징은 자, 동기기라는 거죠. 싱크로너스, 뭔가가 우리가 딱딱 맞춰진다 그런 의미죠. 주파수와 자극수에 의해서 극수란 얘기죠. 우리 자석의 극수, N극, S극 할 때 그 극수, 그 다음에 주파수,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속도가 일정한 회전기라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 그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하고 ns 이렇게 씁니다. 여기 싱크로너스의 이 s를 따서 동기속도, 일정한 속도로 얘가 회전하는 기기를 동기기 이렇게 얘기하고,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가 있습니다. 동기전동기.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발전소의 교류발전기, 우리나라 우리 발전하는 그 교류발전기를 이 동기발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3상의 동기발전기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는 많이 쓰는 전동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뒤에 또 한번 나오지만 이 전력계통, 전력을 공급하는 그 계통에서 전류의 세기, 역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역률 그럼 앞에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 공부했었죠. 코사인 세타가 역률입니다. 이 역률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이 동기 전동기를 쓰는데 그 기기를 우리가 동기 조상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률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기 전동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로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공식은 이 동기 속도입니다. ns, 여기 ns. 그래서 얘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동기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여기에서는 따로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역시 다른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따로 유도하지 말고 그대로 외웁시다. 그때 이 동기 속도 n 또는 ns 이렇게 쓰고요. 자, P분의 120F, P는 극수입니다. 우리가 N극, S극의 개수, 그렇죠? 극수고, F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N극, S극 이렇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얘가 2극이 되는 거죠. 얘는 P값이 2가 되는 거고, 얘는 N극, S극이 이렇게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P가 4가 됩니다. 4. 그리고 주파수는 우리나라에서 60Hz 정해져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동기 속도는 기본적으로 P분의 120F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도 유도기에서도 나오니까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 없지만 아무튼 P분의 120F 극수, 얘가 주파수, 그다음 120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발전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가운데에 이렇게 계자를 두고 바깥쪽에 전기자를 둬서 이렇게 계자를 돌려버리는 방식을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동기 발전기에서는 이 회전 계자형을 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바깥쪽에다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계자를 두고 안쪽에서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즉 회전 전기자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특수용도 및 극히 소용량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선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코일을 감는 것이 전기자가 복잡할까요? 계자가 복잡할까요? 전기자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고전압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그렇죠? 안전한 계자를 돌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용량이거나 특수용도에서만 거의 쓰인다 그랬었죠. 계자와 전기자, 계자를 돌리고, 얘는 이제 얘가 전기자, 이쪽 바깥쪽이 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쪽이 돌아가는 건데 회전 계자형을 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한 계자 회전이 유리한 편이고요. 역시 바깥쪽 전기자에 고압이 유기되죠. 그래서 저압인 이런 계자를 회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절연도 고압인 전기자를 이렇게 고정해 두고 절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절연한다는 것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우리가 해주는 것을 절연 작업을 꼭 해야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에 이렇게 또 계자형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것을 돌극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바깥쪽에 역시 전기자, 이렇게 계자를 뒀을 때 이렇게 뭔가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계자를 돌극형, 얘는 터빈이죠. 터빈, 원통형이다 이렇게 부르죠. 비돌극형, 원통형. 그래서 이 터빈 자체를 우리가 화력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증기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얘를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고속 회전보다는 뭐 수력발전소 이런 데서 수차를 통해서 쓰는 그런 회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 여기에서는 이 계자와 전기자의 이 사이 간극을, 이걸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불균일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수를 얘는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극수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터빈보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저속기, 수력발전에 쓰는 수차 이런 데서 얘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 원통형 터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극이 비교적 얘는 균일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극수가 쟤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3상에 지금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여긴 전기자겠죠. 전기자에서 유기기 전력이 만들어져서 공급하게 되고, 여기에서 얘가 회전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회전하면서 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자속을 주게 되는 이건 타여자로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자기라고 하고, 여자기에서부터 여기 자속을 주어서 전기자를 회전시키면, 여기 얘를 회전시키기로 했죠. 전기자를 두고 이번에는 얘를 회전시키죠. 그래서 브러쉬, 그 다음에 슬립링을 통해서 저런 직류 100에서 250V의 전압을 가해서 이 계자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회전시켜 주면 결국 전기자에 전압이 유기되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부분을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지금 이것은 거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쓰고 있는 3상의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이런 수소냉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냉각보다는 수소냉각이 장점이 많은데 풍손을 감소한다는 거죠. 풍손은 뭡니까? 풍손은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었죠. 그래서 수소를 쓰기 때문에 공기보다 훨씬 그 풍손을 감소하게 되고요. 수소가 냉각 효과도 크고 출력이 증가하고 수명이 그래서 연장되면서 소음도 감소되고요. 하지만 방폭 설비가 필요하겠죠.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농도보다 낮아지면, 오히려 고농도에서는 폭발 위험이 적은데 농도가 좀 낮아지면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폭 설비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가라는 거죠. 고가 비쌉니다. 당연히 그냥 공기로 우리가 냉각하는 것보다 비싸겠죠. 터빈, 배영 조상기 이런 데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공기 밀도의 7%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의 우리 공기 중에는 거의 없죠.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풍손이 그렇죠. 이렇게 공기 대비 10분의 1이고, 그래서 효율 자체를 0.75에서 1% 정도를 높일 수, 그러니까 수소만 쓰더라도 효율이 1%나 올라가, 이건 상당히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열도 높고 열 전도율도 높고, 뭐 참고로 이건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큰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크기를 적게 할 수 있고 출력도 25%나 증가시킬 수 있는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일 절연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또 막아야 되겠죠. 외부에서 공기와 차단되도록 전폐형으로 불순물이 침입이 없고요. 소음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폭 설비가 필요하고 고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터빈 발전기, 대형 동기기, 동기 조상기에 채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나오네요. 아까 우리 했던 것들이죠. 이거는 했던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은 우선 동기발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그 다음에 구조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